근데 MZ가 어디까지가 MZ인 거야? 보니까 나도 MZ에 속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근데 MZ 치고는 내가 좀 나이가 많이 들은 건가? 어디까지가 MZ지? 나는 내가 MZ가 아니라 H.O.T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첫사랑이었어, 그분들이. 근데 나도 MZ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인프제라고 하고요. 여기는 저의 골방. 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저 혼자 골방에서 재미있게 책을 읽고 있는데요. 아직 7월이 다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주가 7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읽은 책을 이제 오늘 몰아서 수다를 떨어보도록 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7월 달에는 제가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밖에 안 올렸더라고요. 이번 달에도 여러 권의 책을 읽었지 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메인이었던 책, 원래는 요거였습니다. 에밀 졸라의 제르미날인데요. 에밀 졸라의 책들을 다 하나씩 읽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읽고 있었는데, 제르미날 요것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가 좀 에밀 졸라의 작품들 중에서 이제 좀 제가 이제 관심이 좀 있는 작품을 읽기 시작했다. 제르미날도 에밀 졸라의 책 중에서 인기 작품인 그런 책일 겁니다. 목로주점, 그 다음에 나나, 이런 게 되게 인기가 많죠. 근데 이 제르미날도 아마 그 인기작 중에 하나일 겁니다. 탄광, 그리고 그 탄광에서 일하는 인부들, 그리고 탄광을 관리하는 관리자들과 탄광 사장,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어떤 그런 차이, 그리고 투자자들,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인간군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배경이 탄광이다 보니까 이제 흑과 백, 그리고 이런 내용에서는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이제 파업, 그런 내용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피의 색깔인 붉은색, 그런 어떤 색깔들이 좀 대두가 되고, 저는 이게 탄광에 관련된 이야기라 사실 좀 지루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역시 에밀 졸라다. 분명히 이게 탄광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조사를 했을 겁니다. 이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고요. 다른 졸라의 책들처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런 것들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책이었고요. 저는 이거를 보시다시피 문학동네 판으로 읽었는데, 혹시 이 민음사판으로 제르미날을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번역이 어떤지 또 궁금한데, 그래서 이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그 민음사판도 한번 사서 다시 재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왔는데, 물론 여기의 주인공은 이제 랑티에 가문의 에티엔입니다. 그 랑티에 가문은 루공 마카르 총서에서 이제 루공가하고 마카르가하고 이제 짬뽕된 그런 집안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에티엔, 이 에티엔이 그 목로주점에 나오는 그 주인공 아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목로주점을 안 읽어가지고 정확한 가게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 친구가 주인공이고요. 이 친구가 이제 그 프랑스의 산업위기 때 직장을 잃어가지고, 원래는 기계공인데, 그래서 직장을 잃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배골고 하다가 이 탄광마을에 와가지고 이제 탄광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탄광에서 일을 하는, 그리고 이 친구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파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탄광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그 작업 환경과 그리고 어떤 급료와 그런 게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자극을 받은 에티엔이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을 약간 이제 자극하고 선동을 해서 파업을 이제 주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그걸 보면서 결국 에티엔이 처음에는 이 탄광 인부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본인의 영화를 위해, 그렇죠. 본인이 꿈을 꿉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잘 되면 나는 파리로 가서 어떤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장관을 설파를 하고 정치에 진출을 해볼까, 아무튼 막 이런 꿈을 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완벽하게 이제 타인을 위한 그런 이타적인 그런 리더는 없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 있고 뭐 여기에 좀 이제 안타까운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 주인공 가정에 있는 그 알지르라는 캐릭터가 결국 굶어 죽거든요. 파업 중에 그게 좀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장랭 아주 그냥 악동인 그런 꼬마 캐릭터인데 아주 죄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너 사람 왜 죽였어? 그랬더니 죽이고 싶어서요. 그냥 요런 애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도 그 주인공 가족의 아들입니다. 근데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도대체 애가 누굴 닮은 건지 얘가 마치 그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에 나온 스멜자 코프를 연상케 하는 전혀 죄책감이 없는 그런 악동으로 나오는데 그게 좀 그 캐릭터가 좀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라피에론 부인이라고 나옵니다. 그 부인이 이제 좀 생활력도 강하고 이제 되게 가난하고 읍섭에는 그런 탄광 마을에서 그나마 이제 좀 생계 유지가 잘 돼가지고 가정을 이제 좀 있어 보이게 가꾸는 물론 그 집안에서도 뭐 일도 많고 탈도 많고 별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저는 이 가족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토지 일부를 읽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두만네 가족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두만네 가족을 이제 다들 어려운 가문에서도 이제 자기들 생계를 잘 꾸려나가는 가족인데 그 가족도 이제 티 안 나게 조용조용히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사는 그런 가족이라면 요 제르미나레 나오는 그 르피에르 부인 그 가족은 아주 그냥 있는 대로 티를 팍팍 내는 저렇게 티를 내서야 마을 사람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이 책에서 나오는 때가 그 토지에서 나오는 때보다 좀 더 옛날이긴 하지만 참 이게 문화가 많이 사람들 사는 모습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아무튼 제르미나 읽으면서 또 에밀리 졸라의 그런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좀 여러 번 읽을 용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제르미날이 이 정도면 남아있는 다른 기대작들은 얼마나 더 흥미로울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독서였습니다. 아무튼 요 제르미날을 읽었고 그리고 나서 읽은 책이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준 요 두 권인데요. 원래는 이 여우의 빛을 이 제르미나를 읽으면서 사이사이에 제가 단편으로 읽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읽으려고 이거를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 책이 좋아서 한 번 더 읽게 되고 이거를 읽으니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불구속 클럽이. 그래서 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원래 이 배수아님 책을 제가 읽을 계획이 없었는데 전혀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붉은석 클럽을 읽게 됐고 또 이 배수아님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좀 배수아님과 관련된 책을 사놓은 책들 중에 생각난 책들이 있어서 이제 이 두 권을 읽었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배수아님 관련된 책을 살 때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한 권은 이거는 마르그리드 듀라스라는 프랑스의 여성 작가가 쓴 연인. 이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느보 로마 작품의 작가이고요. 그리고 그 여성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연인이라고 하는데 이 배수아 작가님이 아주 좋아하는 여성 작가 중에 한 분이셔서 추천을 해주시는 작가였는데 제가 그래서 관심을 한번 가지고 요거 한 권을 사봤다. 근데 이번에 생각이 나서 한번 읽어보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글라야 페터라니라는 이분이 루마니아 여잔데 읽어보니까 이제 독일어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배수아님이 이제 번역을 하신 아이는 왜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 라는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책도 얇고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인 그런 소설이었어요. 전에 읽은 이 두 권도 제가 굉장히 감각 있는 그런 책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 책도
못지않게 그렇게 되게 감각적인 책이었는데, 이 연인, 이거는 이제 그 베트남이 프랑스령이었을 때, 그러니까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거기서 이제 살게 된 가난한 프랑스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그 가족 안에서 살고 있는 15살짜리 소녀의 이야기. 근데 이 소녀가 이제 집도 너무 가난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도 아주 개차반입니다. 작은 오빠가 이제 좀 이 여자애를 챙겨주기는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그런 거에다가 이제 사춘기도 겹치고 15살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한 중국인 남자와 이제 첫사랑을 앓게 되는데, 이게 아주 끌어오르지 말입니다. 아주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사랑을 하다가 결국 허무하게 돼서 끝나게 된다. 이런 로맨스물입니다. 사실 저 로맨스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최근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작품이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듀라스식 글쓰기라고 하는데, 소설을 쓰는 이 문체도 그렇고 이 서술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에 좀 관심이 가는데, 그러니까 배수아님이 이 작가분을 왜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배수아님이 쓰시는 소설들이랑은 또 다른, 이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묘하고 특유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 문장들과 분위기가 참 좋아서 읽게 된 그런 소설이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마르그리드 듀라스라는 작가에 좀 관심이 가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쓰는 다른 소설들이 다 그건지 로맨스물인지, 사실 로맨스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로맨스 장르를 많이 쓰는 작가분이면은 다른 작품들을 읽어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 마르그리드 듀라스라는 작가의 팬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분의 다른 작품들을 좀 이렇게 추천을 해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몇 개 봤는데 거의 로맨스 장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어떤 걸 제가 읽어보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려보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고요. 읽었고, 요 아글라 팩터라니의 아이는 왜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 이 책도 굉장히 감각적이었는데, 배수아 작가님이 직접 번역을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이 작가가 원래 이런 스타일로 글을 쓰는 작가인지 모르겠지만, 문장이나 분위기가 배수아 작가님이 쓰시는 소설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번역을 배수아 작가님이 하셔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큰 그런 소설이었는데, 아무튼 내용이 굉장히 좀 잔인하고 재미있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감각적인, 그래서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싶은 그런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아이는 왜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 이게 폴렌타라는 게 옥수수죽 같은 거랍니다. 그런 말이 있대요. 폴렌타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다, 이런 말이 외국 유럽에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아주 간단한 재료와 간단한 방법으로 만드는 그런 스프,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이게 되게 좀 제목이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폴렌타라는 게 이제 지옥을 의미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원래 루마니아의 서커스단에 속해 있는 아이인데, 이제 이 루마니아의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이 서커스단이 이제 그 정권을 피해서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결국 그 서커스단에서도 이제 어머니가 그리고 가족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이 아이가 직접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면서 그 나라에서 이제 거의 창녀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그 돈으로 가족들이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아이에서 소녀가 되고, 소녀에서 이제 성인이 되고, 그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체제에서도 이 아이는 행복하지 못했고, 그 지옥 위에서 계속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아이의 모습. 그리고 문장들이 굉장히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동화스러운 그런 말투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내용들은 그렇게 동화스럽지가 당연히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정치적인 그런 프레임이 있는 그런 소설이 아니었나 싶고, 아무튼 저는 굉장히 좀 의미 깊게 읽었던 그런 책이었고요. 그리고 배소환 님이 번역을 한 작품을 제가 처음 읽어보거든요. 배소환 님의 번역은 또 어떤가. 되게 비슷했어요. 배소환 님이 쓰신 그 소설들의 느낌의 문체들이랑. 그래서 또 배소환 님의 느낌을 만나서 좋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까지 읽고, 그리고 이제 2권을 제가 더 읽었는데, 한 권은 권혜영 작가님의 사랑 파먹기라는 요런 아주 깜찍한 표지가 되어 있는 단편 소설집이고요. 하나는 이것도 단편 소설집인데 한강소설가님의 아마 이게 데뷔작일 겁니다. 여수의 사랑이라는 단편 소설집. 이것도 단편집이고요. 원래 이 책들을 그 제르미나를 읽으면서 같이, 아까 그 여우의 빛 읽으면서 같이 읽으려고 했었던 책이었어요. 근데 그 여우의 빛이 워낙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파생해서 이렇게 책들을 읽은 거고, 원래는 이 책들을 읽으려고 했었는데 우선 이 사랑 파먹기는 민음사에서 이렇게 얇게 나온 단편 소설집이고, 권혜영 작가님을 제가 봤더니 2020년도에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보다 어릴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젊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약간 MZ세대가 좋아할 법한 그런 소설이었는데 표지가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잖아요. 핑크에다가 제목도 사랑 파먹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좀 오랜만에 밝은 소설을 한번 읽어보자 싶어가지고 이 책을 꺼냈는데 웬걸 절대 밝은 소설이 아니고요. 물론 문장이나 말투는 유쾌하고 낙천적이고 그런데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살벌하고요. 이 사랑 파먹기, 이제 사랑 파먹기가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덕질입니다. 요새는 덕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어릴 때는 이제 난 누구 팬이야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는 H.O.T 팬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라도 없으면 살기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모습들을 이 책으로 여러 개의 단편들로 보여주는데요. 내용들은 되게 좀 뭐랄까 SF와 판타지, SF보다는 판타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SF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생각났던 작가분이, 저는 요즘에 MZ세대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정세랑 작가님 있잖아요. 저희 또래도 좋아하죠. 정세랑 작가님 굉장히 인기 있는 핫한 작가잖아요. 네. 그분이 생각이 났는데, 그분은 이제 좀 밝은 그런 소설이라면 이분은 이제 좀 이제 어두운 현실을 어떻게든 이제 좀 유머러스하게 풀어보려고 했던 그런 소설이 아닌가. 그 MZ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작가 좀 더 작품 활동을 하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젊은 세대들한테. MZ 저격 추천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이 표지를 보면 이게 이렇게 귀엽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내 채널을 보는 분들 중에 MZ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MZ 한번 추천해봅니다. 그리고 요 한강 작가님의 여수의 사랑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신버전이고요. 원래 나 9버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되게 예전에 읽었지 말입니다. 내가 한강 작가님 소설을 읽은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요새 다시 한 권씩 읽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수의 사랑을 내가 어제 책을 정리하다가 버렸었나 봐요. 아무리 찾아봐도 9버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거를 신버전으로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요번에 읽으면서 목차를 이제
보잖아요. 이제 작품들이 여기에 몇 개 들었나 이렇게 딱 보다가 이 단편들의 제목을 딱 보는 순간 기억이 나버렸어. 이걸 처음 읽었을 때, 첫 독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었는지 그게 기억이 나서 아 맞다 이거 되게 센 소설이었어 라는 게 그게 딱 기억에 나는 거지. 근데 그때 이 여수의 사랑을 읽으면서 한강 작가님께 들었던 생각이 이 작가 진짜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깜빡 잊어버린 거지. 그래서 아마 내가 그 책은 좋으나 너무 잔인해서 다시 읽고 싶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버렸을 거야. 이거를 또 읽으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 근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이걸 또 구매를 해서 이번에 또 읽었지 말입니다. 네, 다시 읽으니 여전히 역시나 잔인하더만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그 특유의 그 야생남들이 여기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이후의 소설들에서 뭐 내 여자의 열매라던가 채식주의자들인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야생남들은 약간 식물의 이미지가 강하다면 여수의 사랑은 제목에서도 이제 좀 여수 바다 내음이 느껴지잖아요. 이제 어류의 느낌이 좀 강해요. 자유롭고자 하는 그런 어류의 느낌이 강하고 그럼 이거는 굉장히 지독한 성장 소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단편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내용이 되게 세. 되게 막 살벌해 막 이런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되게 좀 많이 세요. 내가 여기에 계속 잔인해 이렇게 적어놨네. 저는 이렇게 이런 단편들을 읽으면서 항상 그 단편의 주제에 맞게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순서를 정해놓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순서를 정해놨는데 내가 이거 순서를 정해놓고서 사이트를 들어가가지고 한강 작가님의 그 구버전 여수의 사랑 그 책을 목차를 봤더니 그거랑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해놨던 목차에 정했던 순서랑 그 구버전의 목차 순서가 똑같던데? 그래서 좀 놀라웠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강 작가님이 이거를 다시 이렇게 출판을 한 거잖아요. 표지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약간 이제 좀 한강 작가님이 보시고 이거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 아무튼 문장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조금씩 손을 보셨다고 하기는 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 목차도 새롭게 정하셨겠지? 그 구버전이랑 다르더라고요. 목차가 순서가. 근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순서를 바꿨겠죠. 그쵸? 나는 이거를 어떻게 읽어서 내가 순서를 정하니까 그 구버전의 순서가 같게 돼. 그런 경향이 있었고 저는 여기서 제일 잔인했던 게 어둠의 사육제랑 역시 야간열차.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질주나 진달래 능선 이런 거는 약간 그래도 모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공감이 갔는데 이거 근데 어둠의 사육제나 야간열차 이거는 진짜 와 정말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다.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 어둠들끼리 만나서 이제 서로 면대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단편이 붉은 닷이거든요. 그래서 이 붉은 닷이라는 작품이 이제 한강 작가님의 데뷔작. 요게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소설가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이거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재독을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처음 읽었을 때보다는 그래도 이제 좀 단련이 돼가지고 그때만큼 그렇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잔인한 느낌. 근데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고 제가 그 한강 작가님의 책들을 지금 한 권씩 다 읽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 초기 단편들 여수의 사랑은 요번에 읽었고, 그리고 내 여자의 열매나 노랑무늬 영원 요것도 다 읽었는데 언제 한번 날 잡아가지고 한강 작가님 그 초기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계관 한번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런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얘기를 시작하면은 또 이게 엄청 길어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해주세요. 이부제님의 생각이 듣고 싶어요. 뭐 이런 분이 계시면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달에 읽었던 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지 말입니다. 이게 권수로 따지니까 얼마 안 되네요. 그리고 다 책들이 얇아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권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읽었고, 이 중에서 이제 또 오늘의 베스트, 7월의 베스트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웬만하면 베스트를 뽑을 때 재독을 했거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거나 내가 여러 번 읽었거나 이런 작가들의 책은 웬만하면 이제 안 뽑으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는 어쩔 수가 없겠어. 이겁니다. 여수의 사랑. 네. 이거는 재독을 했는데도 내가 너무 오랜만에 읽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아주 좋은 책이었다. 이번 달의 베스트. 읽었다라고 여러분들께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수다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항상 제 영상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소중한 구독자분들 몇 명 안 되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좀 다른 재밌는 혹은 어쨌든 책과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로 올 테니까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열심히 영상 찍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빨대색까지 깔맞춤을 하고 싶어하는 저는 철저한 제2 성향입니다.